네, 안녕하세요. 예, 주식왕입니다.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월 3일 방송이고요. 예,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뭐 유튜브에 주식 전문으로 이렇게 하지만 뭐 경제, 예, 사회, 뭐 다 합니다. 다. 예,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예, 그래서 뭐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 그대로 뭐 좀 하겠습니다. 예, 주식 이야기만 하면 10분이면 되지. 예, 오늘 뭐 주도주가 어떻고 내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끝인데 예, 주식 이야기만 하면 10분이면 되지. 예. 자, 지수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뉴스 이따 좀 하고요. 예. 자, 코스피 고점 돌파입니다. 고점 돌파. 어떤 놈들이 저희 VIP 시황에서는 그 이번 5월 달부터 주가 떨어진다고 하던 사람들 제가 그 유튜브 찾아가지고 다 캡처를 했어. 다 이 사람들 얼굴 나오고 뭐 이번에 폭락장이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위기입니다. 뭐 아주 쇼를 했잖아. 요것들 다 모자이크 해가지고 저희 회원님들한테 다 이걸 한번 썰을 풀었어. 뭐 그렇게 무섭게 뭘 폭락이 난리냐고. 아직도 폭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폭락할 때는 안 사면 되지. 먹을 건 먹고 해야지. 몇 월에 폭락이 올지는 말을 못해. 몇 월에 폭락이 올지는 말을 못해요. 그냥 온대. 조만간. 곧 온대. 곧. 이 곧이 참 애매해. 이 말이. 곧 온대요. 커밍 순이야. 커밍 순. 응? 커밍 순 드롭. 스탁이야. 스탁 프라이스 드롭이야. 다운이야. 다운. 큰일 났다. 큰일. 폴이야. 폴. 그랬더니 난리 난다는 거야. 그러면서 5월달에 하도 이렇게 난리를 쳐놓으니까 다들 현금하고 다 팔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사고 있는데 올라가 버렸어. 지금 요런 거 보세요. 조금 올라가려다 떨어지고 또 조금 올라가려다 떨어지고 또 조금 올라가려다 떨어지고 또 조금 올라가려다 떨어지고 요 또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6월 1일 뭐야 미국 그 부채한도 상향 어쩌고 뭐 나오고 뭐 이러니까 또 떨어질 것 같거든. 시장이 니들이 똑똑한 줄 알지. 니들이 똑똑한 것 같지. 예. 시장은 니들 머리 위에 있어요. 시장은 머리 위에 있어요. 그럼 저는 똑똑합니까? 저는 똑똑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평범합니다. 평범해. 예, 저는 그냥 평범합니다. 예, 저희는 지금 상방으로 잡아서 지금 다 사갖고 갖고 있어요. 예. 평범한데 어떻게 시장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 상방으로 그냥 사가지고 가지고 있어. 예. 평범한 놈은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어이구 상방 가는구나. 상방을 사가지고 갖고 있는 거야. 예. 똑똑한 줄 아는 놈들이 이거 뭐 대폭락이 나온다고 위험하다. 5월부터 뭐 몇 월까지는 뭐가 재미가 있네 없네. 네가 해봤냐고. 2023년 5월부터 네가 미래에 갔다 왔냐고. 어서 까불어. 어서 까불어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공포감을 주고 공포감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왜 사람 겁을 줘? 니들이 무슨 깡패야? 아니 건정한 청년이 칼을 들고 사람 딱 쳐다보면서 길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못 가요. 못 지나갑니다. 여러분 건장한 청년이 칼을 딱 들고 씩 웃으면서 딱 앞을 쳐다보고 있는다 생각해보세요. 저 한 30m 앞에서 가다가 그걸 봤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전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요. 난 자신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안 되겠다. 요즘 피해야 되겠다.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은 안 되겠어. 예. 남들 싸워도 저 옆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이랬거든요. 저 옛날 그 무협 영화처럼 혼자 옆에서 탁 뭐 이렇게 저 무협 주인공들 보면 국수 먹고 뭐 이러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요즘은 안 되겠어. 이제는 못 지나가 무서워서 똑같은 겁니다. 왜 공포감을 주냐고 사람들한테. 니들이 뭔데? 그럼 맞추던지. 교수라는 놈 나오고 뭐 했다는 놈 나오고 뭐 무슨 투자한다는 놈 나오고 다 나와가지고 이구동성으로 다 떨어진대. 역시 니들은 개미야. 돈을 많이 번 개미, 돈을 적게 번 개미, 주식 공부만 하는 개미, 경제학 공부만 하는 개미, 다 그냥 개미야, 그냥. 아니, 사람들한테 이바지할 생각은 안 하고 겁을 줘요.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얼마어치만큼 겁먹었어요. 여러분들, 그 겁먹은 거 스트레스 받잖아. 이번에 손절한 사람들은 뭐, 그렇겠네. 스트레스 받은 거 이거 돈으로 어떻게 환산해, 이거. 아니, 차라리 종목을 뭘 사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했으면 말도 안 해요. 종목도 말 안 해. 그냥 겁을 줬다니까. 주가 떨어진다고. 예?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예, 저는 그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제 거 유튜브 보시면 아시잖아요. 5월 한 20일까지는 우린 매매해도 된다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한 20일에서 한 6월 요 한 10일 사이에 조금 눈치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했지. 5월부터 뭐 몇 월까지 뭐가 어떻게 되니 곧 폭락이 오니 큰 게 옵니다. 뭐 크게 올라가 버리고 있는데 지금. 국내 주식 수준이 이렇습니다. 국내 주식 수준이. 10,000명이 보든 20,000명이 보든 30,000명이 보든 국내 주식 수준이 이래요. 니들 각성 하든 말든 모르겠다. 다음에는 맞춰라. 다음에는 꼭 맞춰라. 꼭 맞춰라, 니들. 니들 다음에는 꼭 다음에는 맞춰라. 아니 뭐 제가 뭐 할 말이 있어요? 뭐 욕을 해요, 뭐래요? 다음에 맞추세요, 이래야지 뭐. 자, 시장 잠시 보시겠습니다. 5월에 올라간다고 한 놈이 없네. 나 그리고 저는 아파가지고 감기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 사이에 다 올라갔어. 근데 우리 시황은 다 했어. 우리 VIP 회원님들 시황에는 다 우리는 매수할 거 다 하고 했어요. 우린 다 했어. 그럼 됐지 뭐. 자, 다우지수 올라가고 있고요. S&P 500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올라갔던 게 나스닥이랑 그리고 같이 올라갔던 게 니케이야. 이걸 보면 모르냐고. 어떤 무식한 놈들이 일본 망한다 그랬어. 일본 망한다 그랬어. 야, 일본이 네가 볼 때 우습냐? 우리나라 정치보다 100배는 잘해. 일본 사람들이 우습냐고. 야, 이거 펜 진짜 잘 써지네요. 일본인들이 네가 볼 때 우습냐고. 뭘 망했나 만한 한 국가를 가지고 그 따위로 말하냐고. 차라리 북한, 중국 망한다 그러지. 그런 말은 꼼짝도 못하지. 절대 못하지. 예? 중국 뭐 아파트가 빈 아파트가 500만 채, 600만 채가 있어도 그런 말 못하지. 예? 공산당이 그 경제 성장률 조작한다고 말 못하지. 예? 그래가지고 무슨 경제를 하냐고 니들이. 예? 아니 그래가지고 그렇게 편협해가지고 무슨 경제를 합니까? 뭘 경제를 한다고 뭐 나와가지고 자, 일본 보시겠습니다. 일본은요, 이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돌아가신이라고 좀 말해야 되나? 아베 총리. 돌아간 아베 총리. 죽었잖아요. 암살당했잖아. 아베노믹스라는 게 있어요. 아베노믹스. 이 사람이 총리 연임해가지고 할 때 동안 욕을 얻어먹어가면서도 밀어붙였던 게 아베노믹스야. 플러스 이거를 이어받아가지고 일본의 저금리 정책 이거를 계속 진행을 해왔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방향이 일치한단 말이야. 방향이. 해보자. 해보자. 이게 일본 정치권입니다. 일본 정치권. 네가 하면 무조건 난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이러니까 5년 뭐 좀 괜찮으려고 이제 내년부터 괜찮으려고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갑자기 뭐 와가지고 한 또 5년 망쳐버리고 또 여기 또 잘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또 망쳐버리고. 기업 사장님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이게 이제 분식회계 하거나 망하게 하는 놈들은 문제지만 지금 해외 나가가지고 오더 하나라도 더 따려고 막 노력하고 기술 어떻게든 하나 더 만들려고 노력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회사 사장들이 뭐 정치래요, 뭐래요. 그냥 장사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주가가 이렇게 안 올라가고 한국 주식 분위기가 개판일까, 엉망일까? 이거는 딴 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다른 데에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기업인들이 잘해가지고 주가 올라갔다 이런 소리 들어요? 아니야. 결국 아베노믹스라는 게 이야기가 먼저 나오잖아. 즉 정치 쪽에서 이걸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정치 쪽에서 땡겨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왜 정치를 하냐? 정치하는 사람들 나와서 하는 말이 항상 그거잖아요. 경제 발전시키겠다. 민생 책임지겠다.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연관이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일본은 한번 보세요. 저금리 정책이라는 걸로 일단은 월급을 동결을 시켰어. 거의 한 20년 이상 월급이 안 올라요. 20년 이상 월급이 안 올라. 그러면서 저금리로 계속 깔아가지고 장기적인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취업을 원활하게 만들었고, 취업 잘 돼요. 취업은 거의 100%는 100%. 원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정도까지냐 하면은 A 회사에 내가 합격했어. 대학교 4학년 때. 그럼 B 회사에서 경쟁하는 B 회사에서 일해요. 아, 최구나. 저기 A 회사 갔다가 한 3년 안에만 오면 우리 회사 받아줄게. 지금 이런 상황이라니까 지금. 농담 아닙니다 이거. 아, 저런 인재를 A 회사에서 데려가? 야, 니 거기 마음에 안 들면은 2, 3년 안에만 오면은 그대로 보장 다 해준다. 들어와라.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가면 갈 데가 없어. 근데 이게 1년 만에 안 바뀌잖아요. 갑자기. 정부에서 갑자기 뭐 내년부터는 뭐 그게 안 되잖아. 어떻게 됩니까? 이 풍토를 바꾸려면 10년, 20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한 방향이 돼야 돼. 한 방향이 돼야 되고. 그렇죠? 이건 이제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월급도 안 올라가고. 국민들은 가난하고. 국민들은 투자도 안 해. 저금만 하고. 금리도 못 올려가지고 뭐 0.0 뭐 2% 뭐 이래 되고. 근데 집값도 우리나라보다 싸고 요즘 좀 오르긴 해요. 예. 인구가 1억인데 인구가 2배인데도 집값이 우리나라보다 싸. 물론 이제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한 3배 이상 될 거예요. 3배, 4배 정도 되니까. 그런데 뭐 어차피 도심지에 쏠려 있는 건 마찬가지야 이것도. 일본은 그래도 좀 덜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남들 볼 땐 웃긴 거예요 이게. 결국 이게 투자랑 똑같은 거야. 투자 어떻게 해야 된다? 고독하게 해야 된다. 고독하게. 원래 고독한 거예요 투자가. 저금리로 가든지 아니면 빠르게 고금리로 가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극단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투자 저 밑바닥에 떨어진 놈 가든지 아니면 급등주 이런 거 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빨리빨리 먹든지. 근데 일본은 이걸 선택해서 가치투자처럼 저금리로 길게 끌고 가는 걸 생각해서 아베노믹스 했잖아요. 그게 이제 터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대신에 뭐 회사 월급이나 이런 게 막 빨리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그래. 저기 사내 유보금 그 예전에 그 한번 일본이 버블 때문에 한번 박살난 적이 있으니까 일본 기업들이 돈을 벌면은 다 현찰 쌓아둔대. 월급도 잘 안 올려. 안전하게 하려고 쌓아둔대. 그러니까 느린 것 같지만 더 탄탄해지지. 느린 것 같아도 남들이 밖에서 봤을 때는 저놈이 집은 뭐 맨날 뭐 10년 된 옛날 중고차 타고 다니는 것 같아도 탄탄하단 말이야. 탄탄하단 말이야. 현금 많이 있고 탄탄하단 말이야. 뭐 벤츠 타고 뭐 BMW 타고 한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전부 대출이고 아파트 뭐 좋은 거 사는 것 같아가지고 뭐 한 거 알았더니 절반은 은행 거고 이번 달 월급 뭐 한 500만 원 받은 거에서 아파트 이자로 원리금 균등 상환해갖고 한 350 나가버리고 150만 원 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통장에 보태가지고 써야 돼.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되니까 니케이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나스닥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또 다 뉴스에 있어요. 그렇죠? 뭐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이제 뭐 가네 안 가네 뭐 이러면서 이제 움직인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스닥도 뛰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선 그어둔 데가, 여기가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간다라고 계속 하면서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랑 트라이 했던 데요. 여기서 이제 매수해야 된다고 했던 데인데, 결국은 다 갔어요.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장만 요 한 5월 20일까지 안 갔어. 괜히 시간 끌면서 질질거리다가 이제 전기전자 갑자기 뛰기 시작한다니까. 예, 이제 전기전자부터 뛰기 시작을 해요.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먼저 들어왔거든요. 연기금이 따라와줘야 되는데 이제 들어와. 이제 마지 못해서 이제 들어와. 그동안 요 단타치고 요 단기 수익 내다가 금요일날 이제 들어와. 예. 그래서 당분간이래 봐야 저는 뭐 한 열흘에서 보름 봅니다. 일단 한 요 정도 사이에서 한 2주 정도 여기서는 잘 안 빠집니다. 잘 안 빠지고 그래도 튼튼한 장이 될 것이다. 튼튼한 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매매를 뭐 이렇게 천천하게 하시면 되고 뭐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무료 추천주가 나가니까 무료 추천주가 마지막 나간 게 이제 3부 토건이었습니다.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이제 코웨이 요 두 개 가지고 있고요. 장중에 추천주를 조금 더 빠르게 한번 드려보려고 단기성 종목들도 이제 좀 드릴게요. 저희 이제 그 머니봇이라고 AI 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머니봇. 이름은 제가 지었습니다. AI입니다. AI. 요거 지금 계속 개량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좀 있는데, 이거는 종목이 거의 매일 나와요. 이걸 좀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랑 여기 팟캐스트 밑에 보면 주소 있어요. 주소랑 비밀번호. 그거 눌러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니 여기 수익 난 거 이렇게 적어가면서 하는 데가 없어요. 잘했건 못했던 간에. 이거는 매일 보면서 평가가 가능하잖아.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다니까. 2% 3% 우습죠. 0.6% 이게 웃기지. 지금 유튜브니 뭐니 이런데 가치 투자한다고 까불면서, 까불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옛날에 잘했는데. 아니 근데 대가들이 그렇게 한번 꺾일 때는 또 박살이 나더라고. 뭐 슈퍼개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슈퍼개미니 뭐 슈퍼 메뚜기니 뭐 이러면서 몇만 명, 뭐 구독자 몇십만 명 다 박살났어. 다 죽어요. 다 지금 몇 억씩 막 다 박살난다니까. 요즘은 아예 없어졌어. 보이지도 않아. 그런 것보다는 이게 오히려 실속이 있어요. 제가 제 자랑 하자는 게 아닙니다. 아니 보니까 그래 다 결국은 1년도 못 버텨. 2년을 못 버텨. 2년을 못 버텨요. 저야 뭐 유명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지 2년을 못 버텨요. 저희 거 이제 여기 옛날에도 이거 많이 올렸거든요. 무료 추천주 쭉 내역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다 여기서부터 이제 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 9월부터 이제 올해 9월까지 하고 요거 이제 저장해 놓고 다음 해로 또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오셔서 무료 추천주 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주 저거 말고 저희 VIP 시황 들어보시면 아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일반 시황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한 3차원 정도 이야기하는 3차원 정도. VIP 시황은 4차원에서 5차원을 이야기하거든요. 매매를. 매매에 들어가는 게 다르죠. 저희 VIP님들 아마 아실 겁니다. 다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매매, 조금 더 좀 깊이 있는 매매를 하실 분들은 VIP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돈이 한 3, 4천 이상 있으면은 와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돈은 많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투자할 때 좀 많이 늘리겠다 생각하고 하셔야지, 딱 나는 뭐 1,000만 원 갖고 해야지 2,000만 원 갖고 해야지 이렇게 갖고는 큰 돈 못 만집니다. 큰 돈 못 만져요. 자, 그래서 시황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더 갈 수 있다. 더 갈 수 있고, 근데 이제 또 뭐 지수 3,000 간다고 또 말한 놈들이 있네. 그놈들은 그거는 지수 3,000 여기네. 지수 3,000 누군지 또 한 찾아봐야겠다. 진짜 3,000 가나.
저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냐면 일단 한 2700에서 2800 정도 가주면은 고맙다 생각하고 보고 있어요. 일단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냥 3000을 지르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냐면 우리 여기 돈을 넣어놨기 때문에 기민하게 움직이는데 기민하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튼 당분간 조금 강세가 나올 것 같고, FOMC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뉴스 좀 보면서 같이 할게요. 아유, 청년 통장에 내 꽂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청년들이 거지도 아니고, 요즘 젊은 애들이 자존심이 세가지고, 부모님들한테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자존심이 세가지고, 뭐, 돈 달라 이런 소리 안 해요. 그 얄팍한 어른들이, 니들 힘들지, 공감한다, 뭐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니까, 당연히 저 가가지고 내가 울고 우우 이러면은 어른들이 우쭈쭈 해주는 줄 알고 자꾸 이렇게 자꾸 만든다니까 분위기를.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요. 응? 아니 요즘 29살 30살이 무슨 청년입니까? 예? 옛날 월남전 때는 22, 3살에도 베트남 파병도 가고 그랬어. 남 죽이러 가고 그랬다니까. 전쟁하러 우리나라 돈 벌게 하려고. 근데 막 29인데 힘들어요. 뭐가 힘든데? 어? 30인데 뭐가 힘들어요. 아이, 죽겠어요. 막. 아이고, 옛날 같았으면 애가 셋이고 할아버지네. 조금 있으면. 결혼해가지고. 에? 아, 이건 3000이 아니고요. 저는 한 2700에서 2800 보면서 또 유도리 있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뉴스 좀 보겠습니다. 굳건한 미국 경제, 실업률 최저, 경기 침체 아닌 골디락스다. 야, 이게 뉴스가 이제 점점 세게 나옵니다. 경기 침체가 아니다. 자,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 악재가 호재가 되고, 호재가 악재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업률 최저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호재예요, 악재예요. 사람들 취업 잘 됐다. 이거는 호재죠. 호재지만 FOMC 파월이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너무 잘 돌아가면 인플레이션 물가가 더 올라갈 테고, 근데 나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사람이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호재가 투자하는 우리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파월 입에 따라서 이게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 이해되세요? 예. 호재인데 우리한테 이게 악재야 이게. 예. 파월 때문에, 파월 얘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악재가 나왔어. 악재가. 경기가 어렵다. 경기가 죽어가요. 사람들 실업 청구 건수가 늘어났어. 그 다음 이제 뭐가 또 줄도산이야. 안 좋아. 주가가 막 계속 떨어져.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악재죠, 악재. 예. 근데 파월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야, 임무가 완성됐다. 임무가 완수됐다. 이제, 금 올라가는 인플레도 떨어지고, 그럼 내가 이제 이걸 살려야 되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되나? 이러면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돼, 이때는 또. 이게 호재가 돼요, 호재가. 예. 이 부분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초기니까, 지금 상승기 초기거든요. 이제 불이 팍 붙었어. 이제 좀 불이 붙어서, 가속도가 붙기 직전이야. 나스닥은 좀 붙었어, 지금. 예, 나스닥은 붙었고, 다른 거 지금 다 붙었어. 우리나라가 이제 막 뒤따라가는 듯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요때는 아직은 분위기 괜찮아요. 예, 요거는 아직 분위기 괜찮다. 예. 이런 시황을 어디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전부 뭐 통계가 어쩌니 이래놓고 다 틀려버리는데, 실전성이 없어요, 실전성이. 다우 2% 급등, 디폴트 해제, 금리 동결 기대감. 자, 금리 동결, 이거는 기대는 해도 결국은 누가 합니까? 파월이 합니다, 파월. 그 파월은 올해는 파월이 뭐라 그랬어요? 금리 인하는 없다 그랬습니다. 예, 금리 인하 없어요. 예, 파월이 지 입으로 지가 말했단 말이야. 그러면 겨우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 동결 또는 인상.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예.
여기서 뭐 인상까지 하겠냐 이렇게 보는 거니까 뭐 동결 정도 하지 않겠나 이 정도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건데, 예. 6월에 FOMC 나오기 직전까지는, 예, 뭐 어느 정도 선 괜찮다고 보는 거고, 또 파월이 모두가 예상하는 동결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예, 주식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예, 올라갈 수도 있겠죠. 증시 3천 전망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나오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늦어. 증시 누가 3천 올라간다고 어느 놈이 이렇게 말했지? 하긴 지금도 망한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예, 지금도 큰 게 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 예, 그 사람들보다는 얘가 차라리 나아요. DB금융투자에서 3천까지 오를 수 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됐을 때. 금리 인하 안 한다니까. 파월이 안 한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봐라, 사람을. 회원님들,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치 투자할 때 회사도 보지만 회사 CEO를 보거든요. CEO를 뭘 보냐 하면 학교 어디 나왔냐 이런 거 안 봐요. 관상 봐요, 관상. 얘가 돈 떼먹을 놈인가 안 떼먹을 놈인가 관상 본다고. 파월 보세요. 파월이 지가 뱉은 말을 여지껏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있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나머지는 이제 개인 판단에 맡길게요. 예. 자, 그래서 아무튼 시장이 좀 괜찮아졌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외국인들 지금 보세요. 4조 이상 들어왔습니다. 4조 이상 연속으로. 예, 계속 들어오는데, 자, 근데 문제는 이게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지금 올라가는 게 이제 삼성전자랑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 이 특징이 뭡니까? 반도체야, 반도체. 그렇죠. 그 다음에 나스닥 올라가는 것도 뭐 때문에 올라가냐 하면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거든요. 엔비디아가 움직여. 예, 엔비디아 상승하니까 나스닥이 이게 이제 이 주가 영향받아서 이제 공통지수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코스닥이 엄청나게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 그때 뭐 때문에 올라갔어요? 2차전지 관련주 때문에 올라갔어요. 다른 코스닥 종목들은 이제 재미가 없어. 2차전지 안 사놓으면은 크게 재미가 없어요. 지수가 아무리 올라가도. 예, 지금 또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주식 특징인데, 우리나라 시장 특징인데, 딱 지금, 그러니까 첫째, 큰 돈이 돌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옛날 2004년, 5년, 6년, 7년 이때처럼 뭐 그 트로이카 이래가지고 막 전체가 막 쌍끌이로 올라가고 이런 게 잘 안 돼요. 돈이 잘 안 들어와.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제가 말씀드린 뭐 정치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게 다 지금 몇 년 이상 누적이 되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매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어디에 투자를 해요? 일본에 투자하잖아. 일본 주식 사버리잖아요. 딴 게 뭐 있어? 돈이 가는 데가 더 좋은 데라니까. 예. 그래서 큰 돈이 안 들어옵니다. 딱 뭐랄까요? 딱 포인트 핀셋으로 찝듯이 고기만 들어오거든요. 거기가 지금 어디냐면 IT 전기전자. 이러면 뭐 복잡할 게 아니고 그냥 반도체 관련주. 예. 삼성전자 밑에 소부장 관련, SK하이닉스 소부장 관련 업종이 아니고 회사죠, 회사. 이렇게 보고 섹터를 좁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장이 좀 분위기가 괜찮아지면은 이제 2등, 3등 이래가지고 이제 다른 업종 조금씩 뭐 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럴 거예요. 지금 이제 테마는 그 화상진료 관련해가지고 뭐 인성정보니 뭐 이런 거는 전통적인 작전주잖아. 이런 거는 전통적인 테마주잖아. 예, 이런 거는 뭐 그냥 원래 있던 거니까 있는 거고, 예. 예, 지금 가는 거는 IT입니다, IT.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뭘 투자해야 되나, 이제 그 부분을 항상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저희는 단기성으로 종목들 좀 드릴게요. 예, 좀 회전 빨리 해서 무료 추천주 좀 속도 좀 내려고. 예. VIP님들 그 종목 나가는 것보다는 적게 나가야 되니까 그 형평성을 좀 맞춰가지고 할게요. 예.
자, 그 다음에 한국에 집 있는 중국인 4만 7천 명, 외국인 집주인 압도적 1위다 이랬는데요.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인구가 점점 줄잖아요. 예, 인구가 줄어요. 인구가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알고 계시겠죠. 근데 인구가 줄어드는 그 나이가 있어요. 세대가. 예, 지금이 이제 50년, 60년대생들이 은퇴하면서 다 이제 집 하나 가지고 이제 은퇴할 때거든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 이상 지나면 벌이가 없잖아. 그럼 집을 팔고 줄여야 돼.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생들이 은퇴할 테고, 또 그 다음에 80년대생들이 은퇴할 텐데, 그러면 90년대생이나 2000년대생들이 집을 살려고 할 때, 집이 많이 남을지,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인구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집이 남아. 집이 남는다니까. 예전에는 뭐 주택 공급률이 104% 넘었다. 옛날 그 선모 씨 있어요. 선모 전문가. 예, 집 사면 안 된다고 맨날 그 난리 쳐가지고. 예? 저는 반대로 했죠. 근데 이때 이야기하는 100% 공급률이 100% 넘었다는 거는 이때 당시에는 이제 반지하까지 포함이 된 거야. 근데 요즘은 어때요? 반지하에 잘 안 살아요, 사람들이. 원룸 뭐 이런 데 살잖아, 어떻게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집으로 안 쳐요. 몇십 년 뒤에, 한 10년만 뒤로 가도 그럴 거야. 예. 그 이제 집 가진 분들은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예. 특히 중국인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집사로 들어오겠죠. 그래, 이렇게 해야 이제 집값이 올라가고 시세가 유지됩니다. 예. 그리고 당장 지금 이 집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돈을 주고 구입해가지고, 갚을 수가 없어요. 예, 갚을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예, 집값 광풍 때 이제 들어간 거지, 이제 제정신으로 갚으라 그러면 못 갚아요, 이거. 예. 자, 이제 글로벌, 이제 계속 이런 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국 이모님 말고, 예. 중국 이모, 이제 여기 한국어 할 줄 아는, 이거는 조선족 말하는 거죠. 외국인 가사 도우미, 월 100만원 이하면은 찬성한다. 아마 8, 90 준다 이러면은, 근데 지금 베트남 같은 곳이 한 월에 40만원 정도 받아요. 40에서 50만원. 지방 공장에서 일하면. 100만원 이하 가지고는 웬만하면 잘 안 오려고 그럴 거야. 생판 먼데 여기까지 오면은. 제 생각에 한 100, 한 3, 40은 줘야 돼. 최저임금 뭐 이런 것까지 말하자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린 게, 뭐 동남아 사람들은 인간 아니냐, 동남아 사람들이 인간 아니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뭐 최저시급 줘야지, 뭐 인권이 어떻고 이렇잖아요. 인간적인 대우는 해주되 이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받는 월급이 있잖아. 그게 보통 한 30만 원 선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장을 2교대로 다니면 40에서 50을 줘. 그러니까 공장 다니는 애들이 굳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애 봐주면서 뭐 한 100만, 50만 원 더 받자고 오진 않을 거야. 100만 원 이하면은. 예. 그렇죠. 한 4, 5배는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러면 30 기준으로 하면 한 120에서 한 100, 한 3, 40은 줘야 돼. 예. 저는 이건 찬성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받는 것보다 낮게 주는 것도 찬성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냐?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니들은 그러면 같은 한국 사람인데 정규직 비정규직 나눠가지고 니들은 6천만 원 연봉 받고 누구는 2,300만 원 연봉 받는 게 니들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냐고.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도 일해 놓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면 더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못해? 안 그래요? 예? 아니 100년 전만에 뒤로 가도 인구의 70%가 노비였어. 정규직 비정규직 갈라놓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물론 이제 그 대기업 오너분들이 인재를 잘 데려가가지고 뭐 잘해주겠다. 그럼 전 찬성입니다. 근데 격차를 너무 벌여주니까
어느 놈은 우월해지고 이 대한민국 사람 특성상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이게 떨어질 줄을 몰라. 지들은 이 울타리 안에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비정규직들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뭐라 그러더라? 무기계약? 무기가 이거야. 무기가 없을 무자 서가지고 기한이 없이 영원히 채용시켜 주겠다는 거야.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이래. 이따위 말장난이 어디 있습니까? 한자 붙여가지고 2,300 주는 거야. 2,300, 2,400. 이게 동남아 사람들 뭐 100만원 이거는 뭐 안 된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차등을 주는데, 예? 동남아 사람들 한국말도 할 줄 모르는데 뭐 조금 적게 받는 거 뭐 어떡하라고. 그래도 자기 나라에 비하면은 4배, 5배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년 일하면은 그 나라에서 5년 일하는 거 시간 단축할 수 있잖아. 그게 자기들한테 도움 된다 싶으니까 신청해서 오는 건데, 그걸 우리끼리 뭐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인권? 비정규직이 벌써 다 인권은 상실됐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결국 극히 평범할 때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는 일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는 거거든. 그래서 한 30% 정도 격차 차등을 둔다는 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규직이 5천이면 비정규직 한 3,500 받아야 돼요. 이래야 먹고 살고 집도 사고 하지. 정규직을 6천을 줘버리고 5천 6천을 주고 비정규직 맨날 2,300이야. 누구 죽으라 그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 청년 통장 이래가지고 저런 거 이제 내는 거야. 600만 원 더 주겠다고. 저거 받는다고 인생이 바뀌어요? 아니 얘들을 5천을 주지 말고 얘들을 4천을 줘. 정규직을 4천을 주고 비정규직들을 2,300이잖아. 이 1,000만 원 안 준 거를 얘들한테 한 800만 원을 줘. 그래가지고 한 3,100을 만들어줘. 예. 그리고 이 같은 회사 안에서도 매년 이렇게 시험을 보게 해요. 영어, 직능, 그다음 뭐 일본어, 뭐 그 회사에서 필요한 우수한 인재들이 있잖아요. 언젠가 얘가 이런 거잖아. 비정규직들이 학점이 좀 낮거나 아니면은 뭐 도저히 아무리 시험 쳐도 계속 비정규직으로만 뽑히는 거야. 정규직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근데 같이 직장 생활은 또 다르거든. 해보면은 군 생활 다른 거랑 똑같아요. 공부 잘하는 놈들이 군 생활 항상 잘하는 게 아니야. 그 두드려 맞는 애들 중에 대부분 서울대야. 내가 보면은 파리 잡으라 그러면 공책으로 이렇게 던져. 그 파리가 날아가지 공책에 잡히냐고. 그게 다르거든. 그 몇 년에 한 번씩 진급시험 쳐가지고 인사고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다 반영해가지고 정규직도 시켜주고, 예? 이런 노력을 해야 이게 사회가 좀 역동성이 있고 좀 이런 거지. 한 번 들어가면은 철밥통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돈이 풀려도 풀리는 것 같지가 않아. 누구는 5천 받고 누구는 2,300 받아. 이러니까 이제 이 사회가 이게 계속 막 화가 나 있고 누구는 평생 화가 나 있는 거야. 건드리기만 해라. 나 가만히 안 놔둔다. 이런 거야. 이게 벌써 노예지. 이게 뭐예요 이게. 누구는 부부 둘이서 1년에 한 1억 가까이 모으는 거야. 한 3, 4년 모으면은 아파트 한 채 사. 재테크도 하고 뭐 동유럽 여행도 갔다 오고 이러는데, 누구는 부부 둘이서 모아도 생활비 빼고 뭐 하면 1년에 1,000만 원도 못 모아. 뭐 같은 사람이고 뭐 같은 뭐 인권이고 뭘 따져요. 그래놓고 뭐 동남아 여기 오면은 월급 똑같이 줘야 된다고? 어디서 방송이라 내 욕은 안 하는데 머리 굴리지 마세요 다들. 쓸데없는 머리 굴려. 아니 한국 사람들끼리 벌써 이게 신분제가 나눠져 버리는데, 뭐 동남아 사람들 오는데 뭐 신분, 아니 인격적으로는 대우해줘야죠. 때리거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월급 가지고 뭐 인격이 어떻고 뭐 인권이 어떻고 말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 쓰레기들입니다. 국내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뭐 남한테 뭐 잘해준다고 그래요. 그럼 저는 이거 찬성이에요. 저는 이거 찬성이고,
뭐 영어 도우미도 올 수 있고 그렇죠. 예, 뭐 베트남어 도우미도 올 수 있는 거 그런 거지 뭐. 예. 필요하면 쓰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역대로 그 싱가포르랑 또 이게 어디 있더라? 홍콩. 홍콩. 요 아시아권에서 동북아 이쪽에서 요 경제 성장 빠르게 했던 나라들 중에 출산율이 안 좋다 이러면서 가사도우미를 부른 나라가 있어요. 여기가 싱가포르랑 홍콩인데 잠시 한 2, 3년 반짝하다가 다 출산율이 떨어져. 예, 그 우리나라는 지금 1등의 출산율이 1%가 안 되니까 1이 안 되니까. 그 여기는 다 1점 얼마 뭐 이런데 이쪽도 뭐 10몇 년 전, 20몇 년 전에 이 도우미들 다 불러들였는데 출산 그 인구 늘리는 거랑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여러 다양한 걸 해보는 거죠. 사회적으로. 예, 사회적으로 다양한 걸 모색해보는 거죠. 예. 100만 원 이하는 안 돼요. 100만 원 이하는 올 매력이 없어요. 막말로 여기 와서 종로루트 하는 거잖아. 집에 살면서. 그 집에 상주하면서 종로루트 하고 계속 그 사람들 눈치를 보는데 이 자국에서 돈 벌어도 공장에서 벌면 아까 제가 그랬죠. 50 번다고. 근데 100만 원 이하? 이 90이라도 안 와요. 안 온다니까. 특히 여자들. 여자분들은 여기 이거 돈 한 4, 50만 원 더 받으려고 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버는 돈이 50만 원 이게 뭐 50밖에 안 되지만 부모님들 다 집 가지고 있고 밭 가지고 있고 농 가지고 있어요. 이거 팔면은 몇 억 넘어. 여 베트남도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몇 억이 넘어. 이 사람 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조상들이 준 거라고 안 팔고 안 쓰는 거야. 그걸 갖고 있고 집값이 또 계속 오르니까. 이제 나이 차면은 뭐 20대 초반 되면 빨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공장 다니는 거예요. 딴 게 없어, 딴 게 없어. 그냥 단순해요. 그렇다고 여기 오면은 뭐 100만 원 밑으로 저 같아도 안 가죠. 아니 내가 여기 한국에서 5천 버는데 뭐 예를 들어 미국 가면은 한 1억 5천에서 2억은 줘야 내가 간다 이래야 되잖아. 근데 뭐 한 7천 준다 이러면 2천만 원 차이 때문에 남의 집에 상주해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죠. 뭐하러 그렇게. 한국이 더 살기 편한데. 그렇죠. 여기 오면은 뭐 비자 문제에 친구도 없을 테고 뭐 도망가네 안 도망가네 이럴 거고 뭐 그렇잖아요. 이건데 100만 원 갖고는 안 돼. 한 3배에서 4배는 줘야 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동남아 어떤 이런 거 사정을 잘 모르는 거죠. 100만 원인데도 100만 원 밑인데도 온다 이거는요. 오면 바로 도망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 이게 지금 어디서 이거를 누가 이렇게 말했지? 140만 명 정도의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데 압도적인 이유가 육아와 가사 부담 때문이다. 경력 단절이 아니죠. 애 키우는 게 왜 경력 단절입니까? 지금 사회에서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경력 다 인정해주잖아. 결혼과 출산을 기피한다. 시대전환 의원은 이건 못했고 가격 돈을 월급을 말하는 데는 없네요. 홍콩의 입주 가사 도우미 월 임금이 86만 원이네. 대만도 86만 원이고. 야, 근데 여기 가서 한다고? 야. 한 2배 조금 더 주는 건데 그래도 이걸 가서 한다고? 안 도망가고? 야. 착한 사람들이다, 진짜. 아니 지금 제가 선입견이 나 같으면 도망간다예요, 이거. 아니, 베트남에서도 50만 원 받는데 공장 12시간 일하면 일반 회사는 한 300불에서 400불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86만 원이면 700불 정도 돼. 700불. 이거 받으려고 여기까지 온다고? 야, 그러니까 이러면 전 도망간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을 하네. 우리도 이렇게 주면 되죠. 한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주면 되지. 근데 도망 1분 가겠죠. 도망 1분은 가겠지.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와야 돼.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 오면은요, 바로 도망갑니다.
예, 페이스북에 또 베트남 여기 남자애들이 있어. 그걸 어떻게 또 다 알아. 동네 오빠 2년 전에 가 있다고 니 가면 연락해라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니 그거 뭐하러 있냐 80만 원 받으면서 당장 나와라 내가 숨겨줄게 이러면은 바로 나와 바로 나와. 예, 바로 나와서 뭐 오빠 동생 하다가 살림 차리고 딱 그래. 순서가 그래요. 여기 대부분. 예, 의지할 것도 없고 이러면은. 예, 근데 그것도 저는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제도를 잘 해줘야 된다고. 제도를. 예, 제도를 잘 안 도망가게끔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래도 도망가는 놈들은 잡아서 보내야죠.